이 강서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이 여성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면서 끔찍했던 가정폭력 사실을 밝혔는데요. 오늘 고인의 반인식부터 먼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요. 새벽 시간에 40대 여성이 피살됐고 경찰이 붙잡은 용의자가 바로 이 피해 여성의 전 남편 아니었겠습니까?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 사건 현장의 CCTV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피해자의 두 딸들이 아무래도 아버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CCTV를 쭉 관찰하면서 이 네. 피해자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행보를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CCTV 영상 가운데 이 가해자가 술에 네.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 그날 그 주치자 중에 신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랬더니 한 병원에서 입원을 중이었더라. 근데 이게 그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 되는, 그러니까 그 근처인 거죠. 그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이 가해자가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건 발생 후 7시간 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목격자가 이 가해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술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을 해가지고 의식이 굉장히 혼미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럼 왜 이렇게 뭐 술과 수면제를 같이 마시고 이렇게 누워 있었느냐 이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네. 뭐냐면은 혹시 이제 이렇게 본인이 어떤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점, 그래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을 생각으로 일부러 이제 이런 약물 등을 복용한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일었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딸인 거죠. 그 딸이 직접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버지 네. 심신미약 절대 아니고 예전부터 사람 죽여도 6개월 만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제 그러니까 철저히 엄벌에 처해달라. 그러니까 최고형이죠. 최고형에 처해달라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의 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저렇게 쓰러져 있던 것도 사전에 계획이 된 것이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가정폭력이 상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청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됩니까, 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청원 게시판에 딸이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자가 아니고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심신미약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과 대비돼서 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방하지 못하지 않게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글을 쓴다. 이제 이런 네. 취지로 이제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것이 이 PC방 살인 사건과 대조되면서 더 그 많은 분들의 분노를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네.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딸이나 혹은 전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갈 수가 없었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뭐 집을 구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또 아버지는 법망을 피해서 심신미약으로 법을 빠져나가려 하니까 이거를 본 딸이 굉장히 분노해서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린 것이죠. 네.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저희가 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인뿐만 아니라요. 딸들에게도 상당한 폭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일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라고 하면 자신의 어머니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쪽자리 갖다 다 한 자리에 모여놓고 이제 그렇게 때리고 나서 걔 얼굴 이렇게 맞아가지고 진짜 누군가 싶을 정도로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여기 등촌동면 6번째예요. 그때 사건이 있었고 나서 여성센터에서 2번을 옮기셨고요. 지방에서 잠깐 계시다가 쪽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막내 동생 길을 밟아서 랑 밥줄이랑 테이프를 들고 가서 한번 위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사회에 안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엄마 한 5kg 드릴 것 같아요. 오빠가 지금 들어가는 성격이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저희한테 보복 피해가 있을까봐 거기 약간 가족들이 지금 겁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아빠랑 이혼을 이제 많이 장소에도 거쳐서 온다 다니면서 이제 숨을 살았던 거고 그게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드시고 약간 그런 걸 보고 나면 아빠도 그런 쪽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수시라는 말이 제가 6개월만 살고 나오는데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딸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니려 했지만 어떻게든 본인들을 찾아냈다고 하면서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을까요?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이야기는 딸들의 주장입니다. 나는 너무 똑똑해서 두려울 정도다. 심신미약으로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의원님? 제가 보기엔 범인은 헛똑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면제나 술을 먹어서 자기가 이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네. 수면제는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은 거죠. 술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감형받을 만한 사유가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더군다나 그걸 전처를 뭐 네. 6개월만 산다? 정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청원을 낸 딸들의 심정은 100%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지존파를 집행한 이후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이상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범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사형을 시켜달라, 엄벌에 처해달라. 근데 지금 요새 우리 세태를 보면 모든 일이 청와대로만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리고 이건 분명히 사법부의 몫인데 마치 예전에 왕조 시대에 임금님한테 신문고 올리듯이 명백한 사법부에서 다뤄야 될 일까지 청와대에 민원을 넣게 네. 형성되는 세태가 뭔가 조금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님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그렇게 네.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인식이 지금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장이 신청이 됐거든요.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지금 유족들의 얘기나 아니면은 아파트 주민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이 김모 씨, 남편 김모 씨가 며칠 전부터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배회를 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는 목격담이 계속 나와서 계획범죄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정에서 뭐 그보다 훨씬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보면 사흘 전부터 3일 전부터 계속해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잃어버린 부인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 흉기를 가지고 이제 배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잔인한 행태, 사실상 저 정도 행태면 거의 인면수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해서 사랑했던 이분이 49살입니다. 부인이 47살이고요. 2살 차인데요. 네. 그동안에 거의 뭐 한 20년 정도 최소한 살았을 것 같이 부부 생활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친지와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폭행을 하고 또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뭐 테이프를 가지고 오고 흉기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끔찍한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계획적인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 부분은 아마 재판부에서도 아마 아주 엄중하게 아마 중대한 살인으로 아마 취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딸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사형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형 완전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판단해 볼 텐데요. 네. 양형은 일단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저지른 이 범행의 이 부분은 정말로 끔찍하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 들어서 자꾸 파괴되고 또 서로를 증오하고 질시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다시 한번 뭐 인간성 회복 운동을 하든 서로 간에 이 소통을 하든 뭔가 과정을 통해서 서로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 또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참 가슴 아프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에 참 네. 참담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사형 집행 찬성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형 집행에 관한 국가의 권한도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많은 경우에 뭐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런 죽일 놈. 아 그러면 사형 집행해야죠. 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등촌동 부녀자 살인 사건까지요. 네 분에게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